자, 아시다시피 심연섭 씨가 최근 11살 연하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이 웨딩 마치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실시간 생방송 접속자분들도 막 몇백 명에서 몇천 명씩 들어오시고 정말 핫했던 결혼식장이었는데, 자, 이 축복과 기쁨만이 가득할 것 같은 결혼식장에 남모를 정말 처절한 아픔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54세에 뒤늦게 결혼한 심연섭. 알고 보니 혼주석을 바라보며 부모님 그리웠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25일 인스타그램에 심연섭 씨가 심경 고백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외삼촌 외숙모 고마워요. 아버지 어머니 많이 그립죠? 저는 무척 그리웠습니다. 특히 전날에는 이라면서 결혼식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에서 모습 보면 혼주석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인데, 이날, 이 특별한 날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한 쓸쓸한 마음을 털어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어떤 슬픈 비밀과 내막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셨던 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사를 보면 부모 없는 혼주석의 먹먹함, 테러를 당해 아버지를 떠나보냈었던 그리움, 바로 심상우 의원을 향한 그리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벌써 깜짝 놀라실 분들 계실 텐데, 자, 심연섭 씨의 아버님은 바로 누구냐? 기업가이자 정치인이었던 심상우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1983년 10월달 미얀마 수도 양곤의 아웅산 묘소에서 테러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마셨는데요. 야, 모르셨던 분들은 정말 놀라셨을 거고, 알고 계셨던 분들도 아마 이 소식을 접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의 댓글 내용을 보면, 헐, 그때 이 테러 사건의 희생자셨구나. 전혀 몰랐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다. 심연섭 어릴 때 엄청 유복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의원이셨구나. 너무 신부하고 잘 만났다. 야, 그러니 요즘 이 정치권이 정말 시끌시끌한데 이 심연섭 아버님 심상우 의원님이 저렇게 테러 피해자였다라는 거. 자, 지금 보면 이 기사에 상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다재다능했던 아버지, 아웅산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다. 이게 2023년도에 이 오은영 박사님의 방송에 나왔던 금쪽 상담소인데, 이 당시 1983년도에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내면서 어머니가 졸도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버틸 수 있었던 12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당시 미얀마를 방문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을 이렇게 테러하기 위해 시도했었던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현장에서 아버지를 말도 안 되게 떠나보낸 심연섭 씨의 아픔이 이번 결혼식장에서도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 얼마나 많은 자녀가 부모의 간병을 한진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니를 12년 동안 간병했다. 아니, 감금이었다. 하루에 앰뷸런스를 2번이나 탄 자녀가 많지 않을 거다. 병원에서 어머니는 5번을 도망갔다. 뇌경색으로 코에 호스를 끼우고 계시고 아예 의식 없는 상태가 6년이었다. 병원에 계신 것이 더 편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 적이 많았다. 그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 자식이라면 솔직한 심정일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은영 박사님이 간병 생활 12년 쉽지 않다. 간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다. 고통받는 부모님을 간병하다 보면 생활고를 겪게 되는 일이 많다. 간병 번아웃이라는 말도 있다라고 합니다. 심연섭 씨가 당시 1990년대에 15억 원 정도 빚이 있었다고 해요. 25살에 개그맨이 되고 소속사에서 그만 좀 해, 어딜 간다고 그래 라고 말릴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미 30대 후반에 빚을 다 상환했고 몇 년 후부터 간병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날 방송에서 심연섭 씨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거든요. 고 심상우 의원이며 1983년도에 세상을 등졌지만 아버지가 워낙 유쾌하고 다재다능하셨다. 가족들을 모아서 노래도 부르고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 나이는 중학교 1학년이었다. 저희는 유자녀가 어린 편이었다. 아버지가 45세고
다른 돌아가신 분들이 50대 중반이었다. 그러니 아버지를 전혀 준비도 없이 잃게 되면서 또 어머니의 우울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심연섭 씨가 웃기고 오버하는 행동을 보면 아내 우울함을 덮기 위해 그런 것이 분출되는 것 같다라는 상담을 당시에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심연섭 씨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어머니가 결국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이게 2019년도예요. 그래서 모친상을 당하게 됐고 부부가 합장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라는 기사가 당시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죠. 자, 심연섭 씨의 아버지의 이 사건이 있었던 아웅산 사건 현장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때 이렇게 한번 테러가 있어가지고 정말 난리가 났었죠. 이 뭐 집 다 부셔지고 뭐 참 이 현장을 보면 얼마나 당시가 심각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당시 때 아웅산 사건의 희생자로서 심연섭 씨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뭐라고 했느냐? 쭉 보면 과거 이 개그맨 심연섭 씨가 남다른 감회를 밝히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손직한 심상우 민정당 총재 비서실장이었다. 해외 순방이던 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이 외교사절 17명 중 1명의 희생자였다라고 합니다. 기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이 분단이라는 시대적 아픔의 희생자다.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라 생각하니 불쌍할 따름이다라고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때 이 공작원에 의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5년의 세월은 아버지를 잃었던 중학교 1학년의 소년을 그만큼 성숙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애도의 뜻을 표한다라며 이 미얀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깜짝 놀라곤 한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강 씨를 2년 전 국내 송환하여 진상을 밝히자는 청원이 있었는데 큰 병을 앓고 있어서 못 온 듯 싶다. 이 당시 참 미얀마와 이 북측의 수교가 단절됐는데 최근 재개가 되지 않았나. 아버지의 이 사망 소식을 넷째 중 한 명이었던 심연섭 씨가 5남매 중 넷째, 그러니까 거의 막내 가깝죠. 가장 먼저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해야 했던 순간이 또렷이 기억난다고 해요. 당시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이라 낮에 집에서 TV로 중계되던 전국체전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괴이한 꿈을 꿔서 잠에서 깼더니 TV 화면에 향이 피어오르는 근조 그림이 떠있고 이 사망자 명단이 쭉 올라오는데 거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와 이모가 웃으며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1분간 이 사실을 어떻게 어머니한테 전해야 하나 망설였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1분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가 해외 순방을 떠나던 날 왠지 그러고 싶어 공항으로 나서는 아버지의 구두를 깨끗이 닦아드렸다. 기뻐하며 웃던 모습이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추억이 되었다. 당시 아버지가 45살, 동행자들과 비해 나이가 많지 않아 남긴 자식들 중 저희가 제일 어린 축이었다.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 1주년이 되던 날 갑자기 방송에서 방공의식을 고취시킨다며 이런 현장을 또 내보내자 어머니는 기절을 하셨고 유가족들을 배려해줬으면 좋았겠다 싶었다. 특히 제5공화국에서 그렸던 아웅산 사건을 보며 유족으로서도 가슴이 찢어졌다. 드라마에서 현대건설 창업주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 범화 개발을 위해 여기에 들리자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나온다. 당초 서남아 대양주 공식 순방 일정에는 범화가 들어있지 않아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다. 유가족들이 볼 때 그런 사실조차 다 가슴이 아프다. 어린 나이였지만 당시에 들었던 뒷이야기들도 세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동행했던 고 서석준 부총리의 아들 이코 씨와는 지금도 가끔 만난다.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하나같이 2, 3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인재들이었다. 그분들이 계셨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훨씬 나아질 수 있었을 거다. 사소한 차이로 생사가 엇갈렸다. 당시 아버지를 부검하셨던 의사가 그러셨다. 사고 직후 응급실에 실려와서도 2시간이나 심장이 뛰고 있었다고. 아버지가 키는 크지 않으셨지만 유도를 하셔서 몸이 건장하셨기 때문이다. 심연섭은 개인적인 슬픔을 딛고 국가를 위해 순직한 유공자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워낙 큰 사건이라 유가족들도 공인이 되었다. 택시를 타거나 포장마차에 술 한잔하러 가게 되면 누구의 자제분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꼭 듣게 되었다. 그만큼 행동을 조심하며 살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배우도 아니고 남에게 웃음을 줘야 하는 개그맨이다 보니 애매한 순간이 많았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화되는 것이 마냥 부담스럽기만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얼굴이 알려졌기에 아버지를 상기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를 추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참 이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유일한 생존자였던 이 미얀마 인세인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온 강민철은 중증의 간질환을 앓았고 53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심연섭 씨 아버지가 알고 보니 아웅산 사건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심상우 의원이었다라고 이게 알려지면서 2009년도에도 방송을 통해 일파만파 번져나갔거든요. 그 당시 때 뭐라고 했느냐. 사실 심연섭 씨가 개그 콘서트에서 타 방송국으로 옮겨가자 이를 두고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니 친정을 벌이네, 인기 개그맨들을 주동해서 다 데리고 나가네 등의 오해를 받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찾아온 긴 공백기와 그로 인해 폭음을 하였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방송국은 물론 행사장에서도 나를 찾지 않더라. 이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선도 봤었다. 근데 오히려 더 불안해졌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먹고 사냐라고 묻기까지 하더라. 결국 대인기피증까지 걸리게 되었다. 그 이후 심연섭 씨는 제빵 기술을 배우고자 학원도 갔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계속되는 질문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 17명의 아웅산 사건의 희생자 중 한 명이었던 거죠. 평소 현장에 있던 기자들로부터 심 의원님이 굉장히 밝고 활달한 분이신데 그날은 아침부터 말수가 적었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이 심연섭 씨는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27년간 5남매를 키우며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부록의 나이가 된 자신보다 2살 어린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마주할 때 훗날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도 해본다. 영정사진 그대로이실지 할아버지로 되어 계실지 궁금하다. 젊었을 적 아버지는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수첩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적고 다니셨다고 한다. 난 아버지의 길을 물려받아 개그맨이 되었다라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참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많은 분들은 이번 심연섭 씨의 모두의 축복을 받은 결혼식에 다시 한번 응원과 축복을 보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